짜오 가자 베트남. 안녕하세요. 가자 베트남의 센터 아이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자 베트남의 다크서클 너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자 베트남의 호기심을 담당하는 막내 미어캣입니다. 우리는 가자 베트남.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해졌죠? 요즘이요? 네. 이미 오래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최근부터 반팔 위에 이제 가벼운 후드를 걸치고 다니기 시작해서요. 여전히 지하철을 타면 저는 좀 덥긴 한데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건 역시 편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아이, 같습니다. 그렇죠. 겉옷의 가장 좋은 점.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요즘에는 녹음할 때 에어컨 틀자고 안 하셔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사실 저는 녹음실 안이 아직 조금 덥습니다. 덥긴 하지만 다 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배려 아니겠습니까? 빨리 넘어가세요, 빨리. 자, 그럼 배려 넘치는 채널 가자 베트남의 영화로 알아보는 베트남,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도차이나 영화의 진정한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까미유의 여정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저 멀리 하룽베이로 떠나버린 장 바티스트를 찾아 나서는데요. 거기에는 까미유의 가출을 덮는 조력자가 있었죠. 바로 정혼자인 탄입니다.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정혼자 탄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네. 뭐 주인공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그렇죠. 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완전 반전이었죠. 아, 그렇습니다. 이 까미유가 떠나는 걸 도운 탄이 어머니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 그런 말을 하죠. 프랑스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을 가르쳐줬어요. 그것들을 위해 싸울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때 베트남 독립운동에 대해서 잠깐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랄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처음에는 좀 약간 민족주의 분위기였어요. 네네. 이게 공산주의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처음부터. 근데 어떻게 됐던 지식인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나라가 더 부강해질 거잖아요. 네네. 원래 뭐든지 교육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공산당의 도움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로 유학을 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네네. 탄이 본인의 조국을 점령한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의식이 깬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스스로의 대업의 목표로 가지고 가게 된 거죠. 네네. 그러면서 체제에 수긍하면서 정해진 상대와 결혼하는 대신 약혼자가 떠날 수 있게 조력자가 되어준 것이죠. 아, 멋있네요. 멋있는 남자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어쨌든 탄의 도움으로 까미유는 처음으로 이 온실을 뛰쳐나와서 진정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만난 이들이 그 비인간적인 노역의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싸우와 그 가족들인데요. 이 강제 노역의 현장을 보면서 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네, 식민지배 당시 프랑스의 모습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푸콕 섬에 갔을 때 네네. 항불 운동으로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고문을 받았는지 봤어요. 네네. 우리도 항일운동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고문을 받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영화 같은 걸로도 많이 그렇죠. 보이고. 엄청나게 끔찍하죠. 끔찍한 고문들을 그렇죠. 많이 받았잖아요. 손가락 사이에 대나무끼. 그러니까요. 근데 네네. 그 손가락에 그걸 하는 거는 네. 베트남도 똑같더라고요. 아. 저랑 너구리님이랑 네네. 같이 푸꾸를 갔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그 푸꾸에 있는 코코넛 수용소죠. 네, 코코넛. 거기를 아, 갔다 왔는데 네. 거기가 이제 온갖 고문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손톱 빼기부터 아, 시작해갖고 네. 근데 가장 좀 인상적인 것이 호랑이 케이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위에 30cm뿐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거의 침대같이 네네. 그러니까 침대를 놓은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 근데 그게 케이지고 네.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네, 움직일 그렇죠. 공간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근데 푸쿡은 진짜 일조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후추 농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40도가 넘는 태양볕에 사람을 그냥 케이지에 넣고 하면 얼마나 더웠겠어요. 고문이죠. 더운 걸 떠나서 그거는 정말 그건 정말 지옥 같을 것 같아요. 그럴 그러니까 것 같아요. 프라이팬에 올려진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뭐 소위 말하는 더위 먹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쪄 죽는다 그러죠. 맞아, 그건 그- 쪄 죽는 걸 거예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식민 지배국의 잔인함은 뭐 일본이나 프랑스나 마찬가지네요. 그래도 일본과 다른 점은 제대로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1996년에 처음으로 식민 지배를 사과하고 약탈했던 문화재를 반환했다고 합니다. 이 뭐 근데 사실 사과 하나로 잔혹했던 역사가 뭐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뭐 그래도 제대로 사과를 하냐 안 하냐는 정말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점에서 참 어느 나라와 많이 비교가 되네요. 네. 말 안 해도 아시죠? 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일 감정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은 반푸 감정 별로 없어요. 아, 근데 반중 감정은 엄청나요. 요즘에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랑. 너무 신기해요. 저도 어디서 봤는데 그 베트남 내에서 제일 악감정 있는 나라가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단순한 반프 감정과는 조금 다르고 오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일 감정 같은 경우는 네, 사과하지 않으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프랑스는 멀리 있잖아요.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저희 나라는 또 중국이랑 일본이 굉장히 가까이 있고 네네. 또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얼마나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신발에 있는 모래돌 아.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음. 거슬리는 거죠. 서로가. 그렇겠네요. 네. 그럼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먹을 것과 일자리를 찾아서 하룽베이로 떠나는 싸우이 가족들과 까미우는 목적지가 같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과정이 참 험난하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굶주리고 지치고 전염병으로 폐허가 된 마을이라던가 온실 속에서만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식민 지배 아래에 놓인 베트남 국민들의 현실을 까미우는 하나씩 깨우치게 되죠. 아, 그렇죠. 네.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식량을 배급받아서 먹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까미우가 주위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아, 맞아요. 하나같이 굶주리고 지쳐있던 베트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뭔가 까미우의 내면에 뜨거운 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그 장면에서 저는 조금 딴 얘기인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시죠. 밥을 배급받을 때 쓰고 있던 모자에 밥을 받아가더라고요. 전에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지만 그 농이라고 부르는 베트남의 전통 모자죠. 그렇죠. 아주 쓰임새가 많은 네네. 모자입니다. 넌 또는 네. 넌라라고 부르고요. 네. 이 베트남의 전통 모자는 정말 베트남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이 모자는 양산과 우산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하고요. 영화에서처럼 밥그릇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저 정도 사이즈면 부채로 써도 아주 성능이 뛰어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더울 때 부채로도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네. 네, 물도 담아서 마실 수 있고요. 물론 요즘이야 실제로 저기에 물이나 밥을 받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네, 뭐 그렇죠. 저 시대에는 저 모자로 하나로 만능이죠. 아, 네, 진짜 만능 모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하얀색 아우자이를 입고 이 농을 쓰고 다니는 모습이 예뻤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아, 네, 네. 기억합니다. 저도 그때 자료로 쓰라고 이제 사진을 많이 찾아보면서 아, 진짜 이쁘구나, 이 제낱말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갓이나 그런 전통 모자를 일상에 쓰이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가 쓰고 네. 다니는 사람 저 못 봤습니다. 네. 갔으면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그럼요. 볼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베트남은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이 전통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게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영화 인도차이나의 이야기는 폭주기관차처럼 질주 중입니다. 다들 뿡뿡.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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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오와 장 바티스트는 이제 곧 재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꼭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행갑 라이.